2027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의 인문예술 4강입니다. 요거 봅시다. 영상 업그레이드 합니다. 예술 지문이죠. 예술 지문인데 봅시다. 다양한 사람들이 크로체, 콜링우드, 톨스토이, 그죠? 랭어, 피터 킵이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봅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속 상태를 겉으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거나 나타낼 때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표현, 그죠? 그 마음속의 상태를 이제 표현하는 거, 겉으로 드러낼 때 그때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표현이라는 말이 단지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드러내는데 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상태, 내 생각이 어떻다, 내가 뭐 슬프다, 기쁘다 이렇게 드러내는데 사용했는데 그게 아니다. 다른 데도 쓴다는 얘기죠, 그죠? 때로는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반응에서도 표현이라는 말이 적용된다 봅시다. 예를 들어 축 늘어진 나무까지 이거 자연이죠, 그죠? 자연을 보고 애처롭다, 응? 애처롭다고? 슬퍼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나무가 슬플 수가 있나? 그죠? 그럴 수가 없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런 경우가 있다. 이는 나뭇가지 자체가 이제 감정을 지닌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 내면의 정서를 투영하고 내 마음의 정서를 나뭇가지에 투영해가지고 그죠? 외부로 드러내는 행위다.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내가 슬픈가요? 나는 슬프지 않죠, 그죠? 나는 내가 슬픈 게 아니고 그 나뭇가지 자체가 슬픈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슬픈 게 아니고 나뭇가지가 슬픈 것 같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럴 때도 이제 표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표현할 때도 쓰고 다른 어떤 그죠? 사물, 그죠? 사물의 어떤 심리 상태, 나뭇가지가 슬퍼 보이는 이럴 때도 쓴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표현이라는 말이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어떤 분야는 다름 아닌 예술이다. 예술에서 많이 표현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가 이제 자기가 생각한 거를 어떻게 어떤 재료, 물질적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림을 그리든지 음악을 만들든지 어떤 게 해가지고 뭘 만들어낸다, 그죠? 그게 이제 표현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예술에서 이제 많이 쓰는 거죠. 많이 쓴다.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제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어 왔다. 예술과 표현, 관계, 그걸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총 세 가지 어떤 그 논점, 관점이 있네요, 그죠? 첫 번째가 요거 예술가의 내재적 직관. 그러니까 내재적 활동성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예술가의 마음 속에 있다. 표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술가가 어떤 예술적인 어떤 어떤 뭘 떠올리잖아요, 그죠? 어떤 예술적인 무언가를 떠올렸어. 그게 표현이라는 거지. 예술가 머릿속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거는 예술가의 머릿속에 있는 거지,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감정 전달한 거. 예술가가 뭔가를 떠올려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관객에게 내 감정을, 예술가의 감정을 전달하는 거. 그게 표현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술가 내에서 일어나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 어렴풋한 것들이 예술가의 머릿속에서 딱 명확하게 이미지가 딱 떠올리는 거. 그게 표현이다. 예술가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죠? 그게 표현이다라고 한 거고. 두 번째는 감정의 전달.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관객에게 예술가의 어떤 그 감정을 전달하는 거. 이게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관점이 있고. 또 세 번째 관점. 작품 자체의 어떤 내재적 성질인 거다. 작품 자체가 표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작품, 그 작가고 예술가고 나발이고 작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어떤 그 표현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게 뭔가를 표현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디 들어있다? 작품 속에 있다. 그죠? 요거는 예술가의 머릿속에 있다. 요거는 예술가가 관객에게 전달할 때 그때가 표현이다. 요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첫 번째. 이문단, 삼문단은 요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요 얘기. 봅시다. 첫째로, 표현은, 예술가가 창작 과정 속에서 행하는 내적 활동,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내적 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표현이라는 거는, 막 어렴풋한 것들이, 그 예술가의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딱 잡히는 거, 그걸 표현이라고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죠? 이 입장에서 이제 그 표현은 예술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신적 과정, 즉 내적 작용인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술가야. 그러면 내가 어떤 그 감정을, 어떤 감정을, 어떤 그 감정을 전달하는 거지. 그죠?
근데 뭐 이렇게 멍하게 있다가 막 이것저것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다가 내가 작품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미지를 딱 떠올렸을 때 그게 표현이라는 거지. 내 머릿속에 있죠, 그 이미지는.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사상가가 이제 크로체와 이제 콜링우드라는 건데, 크로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술의 본질을 직관과 동일시했다. 예술의 본질 직관과 동일시. 예술의 본질은 뭐다? 직관이다. 직관. 누구의 직관? 예술가의 직관인 거지, 그죠? 예술가의 직관. 그의 관점에서 직관되기 이전의 것은 단순하고 혼란스럽고 수동적인 인상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 없는 것들에 불과했는데, 그러나 여기 이제 우리의 이제 정신이 딱 개입하면서, 그러니까 뭐 어떤 예술가의 어떤 정신이 딱 개입하면 그것은 이제 명료하게 구조화된 이미지로 딱 객관화되고, 이때의 정신 활동이 바로 이제 직관이다. 직관이고 동시에 그것이 표현이다. 그죠? 막 이제 표현이 안 되는 어떤 산발적인 거였다가 어떤 의미를 딱 가지면서 이미지가 명확하게 되는 이미지로 떠오르는 게 곧 표현이다, 이렇게 본 거지. 그죠? 따라서 그는 예술가가 직관을 통해서 예술가의 머릿속에서, 그죠? 직관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활동이 예술이다, 이렇게 본 거지. 그죠? 그러니까 표현됐다, 그게 이제 예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인간의 일상 경험 또한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머릿속에서 다 떠오르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 이거 전부 다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렇게 한다. 그죠? 따라서 이제 그런데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도 또한 알고 보면 이러한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죠? 사람들도 다 이제 직관이란 능력이 있고,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죠? 예술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콜링우드는 확장을 하는 거지. 그죠?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 예술 간의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콜링우드도 이제 크레츠와 생각이 똑같은데, 콜링우드는 이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일반인들도 이렇게 한다. 그죠? 아니라고 주장했고, 기존의 어떤 미학이나 예술학이 일상과 예술 간의 어떤 연속성을 간과하고, 원래는 연속이 되는데, 그죠? 예술을 일상의 정신적 삶과 분리시켜가지고 특수한 기능이나 귀족 취향의 어떤 산물들만으로 이제 예술은 막 대단한 것, 이렇게 귀족적인 것 이렇게 취급해온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니까 모든 일반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죠? 머릿속에서 이미지 만드는 거 예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물론 예술가는 일반인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풍부하고 복잡한 직관적 능력을 가지고 있죠. 예술가는 조금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그죠? 그렇지만 표현이 만들어지는 어떤 방식 자체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입장이에요. 이거 뭐 크로체는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예술가의 머릿속에서 표현이 만들어지고, 그죠? 정신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걸 표현이라고, 그게 이제 직관이다라고 한 거고, 그때 이제 감정이 명료화된 어떤 그 객관적인 어떤 이미지로 딱 머릿속에서 구조화되는 걸 표현이라고 봤고, 그게 예술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죠? 콜링우드는 그걸 좀 확장시켜가지고 일상도 그렇다, 그죠? 차이가 없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본 거지. 이해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다? 산문단. 이처럼 이제 크로체와 콜링우드는 표현을 인간 내부의 과정이라고 이해했다. 표현은 인간 머릿속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따라서 예술은 뭐 예술가가 지금 산문단하고 있습니다. 예술가가 직관을 얻는 순간 그의 내면에만 존재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라는 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 그죠? 그의 내면에만 존재한다고 얘기했다. 특히 크로체는 뭐 그림, 조각, 음악 이런 거는 이제 그 물질적인 거죠. 물질적인 매체로 제작된 작품들을 표현 자체로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예술가들이 막 그림 그리고 조각하고 음악을 만드는 행위가 표현 그 자체가 아니다. 왜? 그 예술가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그 표현이 그대로 다 100%다 표현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끼켜봐야 한 90% 정도? 그죠? 그러니까 뭐 예술가들이 막 머릿속에 떠올린 이미지가 실제로 그 뭐 물리적 매체로 나타난 건 한 90%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100%다 표현을 못 한다. 그것은 단지 예술가의 내적 직관을 기억하고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외적으로 구현된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술가가 가지고 있던 내용의 100%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 그죠? 하지만 이런 견해는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이 지니는 어떤 의미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물리적 매체로 만들어진 어떤 뭐 그림, 조각, 음악 이런 거는 야 이거 뭐 예술가가 떠올린 생각이 뭐 한 50%밖에 70%밖에 안 되네. 이래갖고 이제 그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포착해내지 못한 100%의 어떤 의미를 포착해내지 못하고 조금밖에 못한다. 결국 뭔 얘기입니까? 작품 자체의 가치가 약화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그거다는 거지. 그 뭐 예술가의 머릿속에 있는 게 표현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예술가들이 만든 어떤 어떤 그림이나 조각, 음악들은 그 예술가가 표현한 것들을 100% 담아내지 못하네. 그 가치가 좀 떨어지네. 이래 보는 거지. 그죠? 두 번째, 사문단. 둘째로 표현은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 작품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거. 요렇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감정의 전념이다.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예술 작품을 통해서 관객에게 전달하는 거. 이게 표현이다. 요 과정 자체가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이건 예술가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표현이라는 게, 요거는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표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봅시다. 따라서 이제 예술가가 이제 직관을 얻는 순간, 직관을 딱 얻는 순간, 이제 사문단이구나. 다시. 사문단. 둘째로 표현은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그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 작품을 통해 가지고 어떤 뭐 예술가의 감정을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게 그게 표현이다. 이 관점은 예술의 이제 본질은 소통이다. 예술의 본질은 소통이다. 소통. 그죠? 이게 톨스토이가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톨스토이는 예술가가 이제 그 과거에 경험한 어떤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켜 가지고 근데 이제 예술가가 이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뭔가 영감이 탁 떠오른 거야. 그죠? 그걸 이제 계속 기억하면서 물리적인 뭔가를 만들어내겠지. 작품을 만들어내겠지.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한 그때 탁 떠올릴 때 그 감정을 계속 안 까먹고 유지를 하면서 그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켜가지고 선색, 소리, 움직임, 언어와 같은 어떤 매체, 물리적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전달하여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이제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예술이다. 이게 예술이다 보는 거. 예술이 곧 표현이다. 그죠? 예술이 곧 표현이다. 이 입장에서 볼 때 예술은 예술가와 관객이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그 예술가가 내 감정을 이제 그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물질적인 작품을 만들었어. 이제 그걸 보고 그 관객들은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표현, 예술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죠? 같은 감정을 공유하겠지. 예술가는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고 주도 면밀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죠? 이게 잘 표현해야 되겠지. 그래야지 그대로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관객은 이를 받아들여 동일한 심리적 경험을 해야 된다. 그죠? 동일한 걸 느껴야 되겠지. 그러니까 예술가는 감정을 전달하는 거고 그 관객은 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견해는 두 가지 의문이 따른다. 의문. 첫 번째. 예술가가 마음속으로 느낀 감정과 관객에게 이제 환기된 감정, 그러니까 예술가가 전달하고 싶었던 감정과 관객이 받은 어떤 감정은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감정이 어떻게 뭐 확인이 되나? 내가 이제 기쁜 거야, 그죠? 얼마나 기쁜지를 관객은 못 느낄 수가 있죠. 나는 엄청나게 기쁜데 이거 그 작품을 보니까 뭐 조금 기쁘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죠? 100% 일치가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게 확인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관객은 예술가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지 않더라도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술가가 어떻게 느끼든 간에 예술가는 기쁨을 표현했는데 어떤 관객은 지나가다 보니까 야 이거 참 아이러니하게 너무 슬프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다. 그죠? 다르게 느낄 수가 있다. 또 다르게 감상할 수 있는. 그건 감상이 아닌가? 감상인 거죠. 그것도. 그죠? 다르게 느낄 수가 있다. 그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그죠? 동일한 감정이 없어도 감상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첫 번째는 실제 100% 이제 동일한지, 이 받아들인 감정이 동일한지 확인이 불가하다. 그죠? 이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이처럼 예술의 본질을 이제 동일한 어떤 감정의 전달로 한정해버리면, 예술이 이제 예술에 대한 어떤 관객의 주체적이고 다양한 감상의 가능성, 이런 게 없어지는 거지. 그죠?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지. 뭐 관객에게 야 너 그렇게 감상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감상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죠? 주체적으로 지 마음대로 감상할 수 있는 건데 야 너 감상 그렇게 하면 틀렸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간과하는 어떤 결과를 간과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럼 세 번째 넷째로 표현을 예술 작품 자체의 내적인 성질로. 이거는 뭔 얘기냐면 예술 작품 자체의 어떤 내적인 성질이다.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표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여기는 뭐 예술가고 나발이 관객이고 간에 작품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 작품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뭔 얘기냐 봅시다. 셋째, 표현을 예술작품 자체의 내재적 성질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개념이 예술작품 안에 들어있다. 이 입장은 예술작품이 구조적으로 표현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런 표현성을 가지고 있다. 예술작품이. 관객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죠? 다시 말해, 이때는 뭐 예술가는 속 빠졌네? 다시 말해, 음악이 이제 슬프게 들리는 것은 우리가 슬픈 기분이어서가 아니라 음악 자체에 각인된 표현적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악이 이제 막 슬프게 들려. 그럼 내가 이제 슬퍼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슬픔을 표현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아는 거지. 응? 막 슬픈 음악이 들린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슬픈 음악의 형식을 띠고 있네. 그 슬픈 거를 나한테 말해주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듣는다는 거지. 내가 슬픈 게 아니죠. 그죠? 그 음악 자체에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지.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죠? 영문단. 그렇다면 작품은 어떻게 표현성을 자체의 성질로 가질 수가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그 표현성을 가지느냐? 작품이. 그죠? 이에 대해 랭어라는 사람이 예술작품이 감정을 상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예술작품은 어떤 그 감정을 상징화하고 있다. 이제 그 음악, 예술작품을 보면, 이게 어떤 걸 표현했네. 뭘 상징했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건 슬픔을 표현했구나. 이건 기쁨을 표현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 예술작품 자체가. 그죠? 그는 어떤 대상이 표현적인 것이 되는 것. 어떤 대상이 뭔가를 표현하고 있다. 상징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서와 행위에 조응하는 형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뭔 얘기냐?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서와 행위. 그러니까 인간이 감정을 막 드러낼 때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눈물을 흘린다든지, 크게 우는다든지, 그런 행위와 이제 조응되는 형식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런 그런 형식을 예술작품이 갖고 있는 거지. 응? 그죠? 즉, 예술이 상징화하는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시간적 흐름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어떤 변화의 패턴. 그러니까 육체적 변화니까 시간이 쭉 지나감에 따라 이제 육체적 패턴이 어떤 패턴, 육체적으로 어떤 그 속에서 웃음이 쫙 올라와가지고 그냥 얼굴이 실룩실룩하면서 웃는다. 이런 패턴들 있잖아요, 그죠? 응?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이제 기쁨. 이제 가슴이 두근거림과 이제 에너지 쫙 올라간다, 그죠? 슬픔은 울컥하는 긴장 뒤에 전체 힘이 빠지는, 가라앉는, 그럼 이게 육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패턴, 그 패턴을 예술이 가지고 있는 거지.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거지. 봅시다. 음악은 이런 감정의 과정을 닮은 형식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조용하다가 이제 쫙 슬픈 음악이 막 바이올린 켜가지고 막 우는 소리 같은 소리가 쫙 들리는 거지. 그러면 그죠? 슬픔이 딱 느껴진다.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 패턴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을 형식에 담은 거지. 음악 형식에. 그죠? 따라서 즐거운 음악은 단순히 즐겁다는 감정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다는 건 지금 기쁨이에요.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 생겨나고 확산되면 사라지는 과정. 즐거움이 생성, 그다음 확산, 그다음 이제 즐거움도 이제 차분해지는 어떤 과정, 싹 사라지는 거, 그죠? 이런 세 가지 과정을 음악에서 담고 있는 거지, 그죠? 그걸 들으면 맨 처음에는 기쁨이 쫙 이제 즐거움이 싹 솟아나다가 쫙 이제 퍼지고 그러다가 이제 싹 사그러드는 그런 과정이 음악에 담겨 있다는 거, 그죠? 그 리듬과 선율, 강약의 변화 이런 걸로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그 변화 패턴을 담고 있다는 거지. 형식적으로,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랭어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술 작품 자체가 이제 그런 식이다.
그런 인간의 육체 변화 패턴을 그대로 형식 닮아가지고 그죠? 그거 유사하게 베껴가지고 그 어떤 뭐 예술 작품 만들었다. 그죠?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단순한 생리적 변화로 환원되기 어려운 복잡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생각이 그런 거지. 이거 꼭 이제 꼭 그렇게 막 울컥하는 긴장 뒤에 점차 힘이 빠지며 가라앉는 흐름으로 나타났나요? 항상 슬픔이라는 게 이제 울컥하는 긴장 뒤에 점차 힘이 빠지며 가라앉는 흐름 항상 그런가요? 아니면 또 기쁨이라는 게 가슴에 두근거리는 에너지 상승이 쭉 나타나는 항상 그런가요? 그거 아니죠, 그죠? 복잡하다는 얘기지, 그죠? 환원되기 어렵다. 단순한 어떤 생리적 변화로 환원되기 복잡한 어려운 또 복잡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는 얘기지, 그죠? 랭어의 주장은 한계가 따른다. 이렇게 비판. 이건 이제 랭어의 그죠? 생각이다. 그 단순히 이제 그 육체적인 어떤 변화, 생리 변화, 그거 가지고 어떤 뭐 100% 다 맞다고 하긴 힘들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지, 그죠? 7문단. 같은 얘기인데 이 사람도 피터 키비도 같은 생각인데 그 뭐 예술 작품 자체에 어떤 표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죠? 봅시다. 피터 키비의 임무 등에 인물이 있는 유사성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이네요. 피터 키비. 이 사람은 랭어와는 조금 다르다. 다른 노선에서 지금 7문단 하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은 이제 표현성을 다 설명한다. 표현성을 설명한답니다. 예술 작품 표현성. 그죠? 예술 작품이 어떤 표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동의를 하는 거지. 랭어도 마찬가지고. 그죠? 랭어도 그렇고 피터 키비도 그렇고 그 예술 작품 자체가 어떤 표현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표현이라는 거는 작품 속에 들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조금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봅시다. 예술 작품의 표현성을 설명하는데 이들은 인간의 몸과 행동에서 표현적 어떤 그 성질을 탐지하는 우리의 자연적 경향성에 주목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는 그 어떤 뭐 행동, 인간의 몸, 얼굴이 막 웃는 표정이다, 그죠? 얼굴이 우는 표정이다. 그런 표정만 보고 아니면 행동을 보고 그걸 탐지를 해내는 거야, 그죠? 그런 경향성에 주목하는 거다. 그죠? 사람의 얼굴 표정, 목소리, 걸음걸이, 몸짓 등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이런 걸 보면 이놈이 기쁘구나, 이놈이 슬프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슬픈 표정이나 축 처진 자세, 그 다음에 울먹이는 목소리를 보거나 들으면 우리는 곧장 그 사람이 슬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자연적인 경향성, 그냥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죠, 그죠? 이놈이 슬프구나. 이처럼 마음의 상태와 이제 그 행위 사이에 개념적 연관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곧 우리의 행동과 거의 뭐 연관되어 있다. 막 마음이 슬픈데 막 팔짝팔짝 뛰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걸 캐치해낸다, 사람들이, 그죠? 따라서 슬픔이라는 감정은 슬픔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 어떤 행위가 드러난다는 얘기지. 감정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표현이 되고 된다, 그죠? 이 이론에 따르면 음악이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음악이 지닌 형식적인 특징이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 보이는 행동적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행동과 유사하다니, 행동. 그 음악이 이제 그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그 사람의 행동, 슬픈 사람의 행동 패턴. 목소리가 이제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이제 그 바이올린 그 소리랑 이 우는 사람, 슬픈 사람의 목소리랑 비슷하다는 거지. 그죠? 예술 작품 자체가 인간의 감정 표현, 행동의 패턴과 유사해. 그러면은 지금 랭어랑 차이가 뭐예요? 얘는 어떤 인간의 감정이 생성, 확산, 소멸되는 과정을 표현한 거고, 예술 작품은 요 과정, 어떤 요 과정에서의 어떤 그 육체적 변화, 그죠? 생리 변화, 사람의 생리 변화, 그 과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얘들이 어떤 그 표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피터 키비는 이렇게 행동 표현, 그죠? 인간 행동, 인간의 행동 패턴과 유사하기 때문에 요 이제 그 예술 작품이 어떤 표현성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조금 다르죠. 뭐 거의 크게 봐서는 똑같은데 작품이 예술 작품이 표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크게 봐서는. 근데 얘는 뭐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인간의 감정의 어떤 육체적 변화, 그죠? 행동이 변화가 아니라 육체적 변화. 뭐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뭐 그죠? 도파민이 막 흐른다든지, 이런 거. 근데 얘는 행동 패턴을 본다. 행동 패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본다, 그죠?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슬픈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면 이제 사람이 우는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때 행동 패턴이 유사하다. 그런 겁니다. 그죠? 그 차이가 조금 있네. 표현된다.
이 이론에서 음악이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음악이 지닌 어떤 형식적 특징이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적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행동, 그죠? 그러니까 그 육문단 그 랭어는 어떤 사람의 어떤 바이탈, 그죠? 뭐 심장이 빨리 뛴다, 그다음 긴장이 막 되고 뭐 그런 어떤 바이탈, 심장이 빨리 뛰고 뭐 심장이 느리게 뛰고 뭐 이런 거 그죠? 눈물이 나고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이거는 그 피터 키비는 그러니까 이 행동, 어떻게 행동하지, 걸음걸이, 그죠? 표정, 목소리, 몸짓 이런 거에 이제 중점을 두는 거죠, 그죠? 행동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뭐 이 이론은 음악을 비롯한 뭐 예술 작품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특징적인 육체적 표현성을 지닌 것들로만 제한하게 된다. 그러니까 육체적 표현성, 그러니까 뭐 이런 감정들이 어떤 육체적으로 표현되는 거, 뭐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뭐 표정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로만 되는 걸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은 뭐 초현대적, 뭐 어떤 그 초현실적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다 예술이잖아요, 그죠? 그런 건 여기 안 걸리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돼 버린다. 그죠? 인간의 감정이 담겨있지 않은 뭐 초현실적 작품들, 뭐 그런 거 보면 좀 이상하다, 그죠? 이런 것들이 안 담겨 있는데 그것도 예술인데, 그죠? 상당히 축소되는 한계를 지니고 만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뭐 좀 어렵나? 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